안녕하세요. 전설천하 작가 강영구입니다. 소위 그 윤석열 산성을 쌓고 철조망을 치고 오소리 굴속에 깊이 들어앉아서 서로 이쪽이 오르네 저쪽이 오르네 하고 공론을 양분시켜 분열시키고 앉아있는 윤석열을 생각해보면 참 이 겨울이 얼씬스럽고 답답합니다.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분열된 공론을 하나로 화합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라고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한쪽 편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고함을 치는 한쪽 편에 두목이 되어가지고 깊은 동굴 속에 숨어서 우리 편 이겨라, 이런 사람은 도무지 대통령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란 수개로 지금 빨리 체포하라는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제가 마지막 제갈 공명과 사마이의 전투 상방곡, 그 전투가 생각납니다. 호로곡에서 호리병 형국의 그 지형 속에다가 제갈 공명은 사마이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계략을 꾸미죠. 30만석의 군량미를 빼앗아다가 상방곡 골짜기에 깊숙이 숨겨놓고 거기다 기름을 쫙 부어놨지 않습니까? 궁지에 몰린 사마이, 만약 군량미가 없다면 그 군사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멸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식량이 없는 병사들은 굶주려 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전쟁을 하려면 천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은 물자가 없으면 도무지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마이는 공명이 두려웠지만 그 30만석의 군량미를 빼앗아서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이는 기산을 먼저 칩니다. 기산을 먼저 쳐가지고 공명의 군사들이 기산을 방어하러 몰리게 되면 그 사이 상방곡으로 들어가서 그 군량미를 가져오겠다는, 훔쳐오겠다는 그런 계략을 꾸몄죠. 근데 공명이 누굽니까? 그런 계략을 이미 알고 상방곡에 경계를 허술하게 해놓고 사마이가 상방곡으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곡식에다가 기름을 전부 부어놓고 이제 사마이가 그것을 가져가려고 병사들과 함께 들어오면 불화살을 쏘서 화공으로 마지막 위군을 때려잡으려는 마지막 전투의 계략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마이는 이제 자기 아들과 함께 병사들을 데리고 상방곡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군량미를 딱 손으로 만져보니 기름이 지는 겁니까? 아, 속았구나. 그때 어떻습니까? 상방곡 골짜기 위에서 부채를 쫙 붙이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제갈 공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불화살이 하늘로 하나 팍 쏘오르더니 일제히 불화살이 화약과 함께 그 곡식으로 일제히 쏘아지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사마이는 내가 졌구나, 내가 패전했구나, 나의 생명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고 탄식을 하고 칼을 뽑죠.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찰나 하늘에서 먹장구름이 몰려오니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소나기가. 소나기가 내리는 철도 아닌데 하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늘은 나의 편이었구나. 사마이는 그렇게 고함을 치게 되죠. 그리고 불이 꺼지는 틈을 타서 병사들을 몰고 주새끼처럼 그것을 피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제갈 공명이 산정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다 쳐놓은 그물에 완벽하게 다 잡아서 이제 소탕을 시킬 그 지경이 하늘에서 내려서 저자를 살려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말했던 것이
노사제인 성사제천입니다. 노사제인 성사제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었으나 일을 성사시켜주는 것은 하늘이로구나.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제갈공명은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 병사들이라도 잘 퇴각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촛불 100개를 켜놓고 일주일간 기도에 들어가죠. 12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위원이가 성상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하고 불이 나게 들어오다가 촛불 하나가 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옆에 있던 경계병이 칼을 빼들고 내이놈 하고 목을 찔러가지고 그때 어떻습니까? 대갈공명이 그래요. 죽이지 마라. 응? 인명제천이니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명제천. 참 세상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천하의 공명의 계략으로서 쥐새끼 같은 사마이를 마지막 때에 잡으려고 화공법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하늘이 뜻하지 않는 별을 내려줘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연장하지도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 사마이는 어때요? 하늘이 나의 편이구나,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고 회제를 부르고 천문을 보는 대사에게 점을 치게 하니 촉의 장수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그 장수는 누굽니까? 제갈공명이 오장원에서 큰 별이시다. 오장원에서 죽는다는 것을 예측을 했죠. 그래서 전군을 몰고 쳐들어갔죠. 근데 제갈공명은 어땠죠? 분명히 미군이 쳐들어올 걸 알고 나무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서 끌고 가게 했죠. 사마이가 딱 쳐들어가서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제갈공명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수레를 타고 유유히. 그래서 퇴각하라. 공명이 꽤 또 당하기 싫구나 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람들은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를 물리쳤도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자, 죽게 된 사마이를 살려주는 것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뜻하지 않는 소나기가 내려서 상방곡에서 그 불을 꺼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이는 그걸 바라고 있을까요? 뜻하지 않는 소나기가 내려서 사마이, 다 죽은 사마이를 살려주었듯이 윤석열은 두 부대로 태극기 성조기 부대하고 민주 부대하고 서로 싸우는 틈을 싸서 이 탄핵 때문에 불경기가 심해지고 국민이 못 살게 됐다 해서 여론의 전세가 자기에게 유리해진 쪽으로 유도하고 있을까요? 그걸 바라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으면 미국 같은 큰 강대국이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까요? 어떤 묘수를 써가지고. 그렇지도 않으면 북한과 전투를 벌이거나 테러나 무슨 크나큰 국가 위기의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 위기를 틈타 살아날 공리를 하고 있을까요? 묘수는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론은 이미 분열되어서 서로 칼을 겨누고 저 추위 속에서 다투고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라면은 스스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마감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의 경제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누구나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오소리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치고 언제까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숨어있는 도산의 점쟁이네 운명을 본다는 사람들이 시간만 벌어라. 시간은 당신 편이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살아나와서 권력을 거머쥐고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참아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속삭이고 있을까요? 그럼 오직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국민들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도사고 점쟁이고 술사겠습니까? 용단을 내려라. 응? 국민이 더 이상 서로 분열되어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이 모든 것을 안고 사나이답게 결정을 하십시오.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속전속결로 이 어지러운 정국을 마감시켜줘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서로 법리 따지고 눈치만 보고 이 리더자가 없어요. 정말 뛰어난 리더자가 나와서 이 역사를 가늠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운 겨울날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국민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정말 어지럽고 혼탁하고 혼란한 이기적인 집단 싸움으로 타락한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철조망을 치고 틀어 앉아서 무슨 공수를 부리고 있는지 그 묘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속전속결로 암울한 세계를 빨리 정산하고 좀 더 밝은 미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소모전이 국민을 병들게 하면 우리는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요. 역사와 정말 후손을 생각하고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저런 주택은 안 부려야겠죠. 참으로 답답해요. 제가 이런 심정으로 참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주위에 몸조심하시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봄을 당겨봅시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요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